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입사 후 포부, 향후 계획을 작성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항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계획과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성했던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작성 팁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요즘엔 또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항목 중에서도 마지막에 거의 마무리 항목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지원자분들이 이 항목 가장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 동기. 네, 요즘에 이렇게 SNS 상으로도 이렇게 가장 쓰기 어려운 글이 지원 동기인데 내 돈 벌려고 지원했는데 무슨 그 내용을 800자나 쓰라고 하냐, 그걸 어떻게 늘려 쓰냐라고 이렇게 SNS에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있게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쓰시기 특히 어려워하시고 이게 마무리로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한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이런 동기로 지원을 했는데 진짜 합격을 하면 입사 후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포부를 이야기하시오, 이런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해서 이 항목이 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 항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묶고 있는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항목이 분리된다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과제가 있겠죠. 질문의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추상적으로 지원 동기랑 같이 묶여 있을 때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은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끝나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 포부와 그리고 그러한 계획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좀 생각들이 있지만 실제로 입사를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엿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좀 더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자기소개서의 마무리 항목으로 이런 항목을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개인적인 계획도 세우고 커리어적인 관련된 계획도 세우겠지만 기업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향후 계획도 결국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계속 추상적인 내용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보험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진 분들은 생활을 할 때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정, 성장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 항목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원한 기업에서 성취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제시를 해주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 지원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표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은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러한 목표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를 하신다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정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구성을 하실 때는 이러한 고민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입사 후에 어떤 연차와 직급 체계 그리고 직위 체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조사를 해보시거나 파악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가 있다라면 물어보는 거 가장 정확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 지인이나 그런 인맥이 없으시더라도 그 회사 조사를 해보시면 어떠한 체계로 그 직원들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체계 같은 거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좀 더 그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아예 항목 자체에서 묻는 내용이 입사 후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포부와 비전을 나눠서 작성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3, 5, 10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3, 5, 10을 이렇게 두리뭉실 혹은 10년 후의 목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와 묻는 그 질문에 맞춰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3년과 5년과 10년간의 그 목표도 단계별 목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10년을 묻는다라면 10년 후가 최종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커리어 목표에서 가장 그 나중에까지 가고 싶은 커리어 골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입사 후 어떤 연차를 그리고 그 기간을 기업에서 따로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자가 임의로 입사 후에 연차를 좀 나눠서 작성해 주셔야지만 그 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입사 후 연차를 작성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조사도 해보시고 약간 신중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직위 체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승진이라고 하거나 승급을 하는 그런 연차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사 없이 조금은 허무맹랑한 아니면 높은 목표는 좋지만 조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신다면 오히려 너무 모르고 지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겠죠. 신중하게 좀 조사를 해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얘기하실 때 내가 이런 조사가 분명히 잘 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너무 없으실 때 그럴 경우에는 직위의 경우를 너무 가급적 드러나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 자체가 여러분의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기업에서는 직위 자체만을 목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입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역할이 무슨 소리냐? 역할은 직위와는 다소 상이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이렇게 뭐 승진을 하는 직위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와 별도로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이라면 프로젝트 PM, 매니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팀장, 직위와 떠나서 팀장 혹은 팀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팀의 리더의 역할, 그리고 지역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다. 나는 이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하겠다. 네, 이거는 회사에서 정해진 직위가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조직 안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자신이 지원한 기업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구체적인 역할 목표를 제시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어느 해당 어떤 그 뭐 해외라고 한다라면 그런 국가의 뭐 글로벌 전문가 이런 것들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그런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량은 그 해당 업무나 해당 직무에 맞춰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사 후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다 혹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 역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그냥 내가 쌓고 싶은 역량이 아니라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어야지만 당연히 읽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게 좀 더 가점이 될 수 있는 역량이겠죠. 각 연차별 또는 역할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입사 후에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으로 되게 원하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조직 역량이나 직무 역량과 잘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궁금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도 원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역량이 잘 교차되어야지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네, 더 좋겠죠. 네. 재직 기간 중에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을 하신다거나 자격증 취득 등의 내용 등을 내가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 좋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자격증을 앞으로 그냥 따기 위해 노력하겠다.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거 자체로는 구체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격증 명칭. 근데 그 자격증을 따시려는 게 분명히 직무와 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이니까 언급을 하시겠죠? 그 자격증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고요. 그냥 외국어 실력 향상. 직장인들의 항상 새해의 목표가 외국어 실력 향상인데,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해에는 그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는 다 가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런 입사 후 계획을 작성해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외국어도 어떤 거고 어떻게, 예,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언급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네 번째는 삶의 비전과 목표 와 좀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지원자 자신의 삶의 비전과 목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의 비전과 연관시켜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굳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기업과 막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딱 일치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기업의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읽는 입장에서 우리 조직에서는 좀처럼 이룰 수 없는 어떤 비전과 목표가 그 사람에게 너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 조직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연관된 내용으로 잘 풀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뭐 직급 체계라던가 이런 체계들이요 다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예시로 보여드린다면요. 예, 막 갑자기 이 직위 체계가 막 헷갈려서 다르게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사원, 뭐 주임, 대리 모두가 다 기업이 이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직위의 체계를 하나 예시로 들려드린다면 뭐 사원, 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임원. 예, 임원도 뭐 이사,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직위 체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그 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사원, 주임, 대리 이런 게 아니라 뭐 M1, M2, M3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서만 알 수 있는 어떤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어떤 대기업에서는 이런 직위 체계를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호칭에서는 그냥 님자를 쓰거나 팀장과 팀원 정도로만 나눠져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팀원, 뭐 팀장, 부서장, 본부장 이런 직책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피해야 할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요 항목을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 써놓고 다양한 기업을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다 보면 기업의 상황이나 어떤 이 정책 혹은 체계와 너무 맞지 않는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종종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황이나 체계, 정책에 좀 맞는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이 이거를 하려면 퇴직을 해야 되겠네. 퇴직을 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까지도 이제 너무 이제 좀 과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7년 정도 뒤에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이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입사도 하기 전에 퇴직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이 되겠죠. 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거나 이직 가능성을 스스로 노출하시지는 않도록 일단 입사 전이시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금 궁금증이 있는 항목은 자기소개서에서 합격을 하시더라도 면접관들이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퇴직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죠. 그 목표를 계속 물어보다 보면 본인의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조직과는 맞지 않고 우리 조직에서 길게 갈 수는 없겠네 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는 항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목표나 계획들이
커리어와는 특히 별로 관련성이 없는, 그리고 지원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목표들만을 좀 노출했을 경우에는 이런 직무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좀 고민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커리어에 관련된 목표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나 계획이나 포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앞으로의 크기, 그릇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없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혹시 해당되지는 않으신지 써보시면서 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에서 이런 항목들을 물어봤었는지, 그리고 그 문항을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KB에 입사한다면 5년 후 귀하의 미래상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그 5년이라는 내용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상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LG전자에서는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 계획과 목표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이 10년 후의 목표만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하시는 거, 뭐 3년, 5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스텝에 맞춰서 그냥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5에서 10년 후에 귀하의 경영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아예 경영 목표라는 표현이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쇼핑에서는요, 회사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결국에 묻고 있는 항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의도와는 거의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땡땡전자에 입사하여 2년 동안은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 숙련도를 높임과 동시에 업무 중 알게 되는 모든 동료들 및 선후배들과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말한 입사 후에 바로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를 바탕으로 마케팅이나 해외 시장 개척 등 혹시나 주어질지 모를 새로운 기회들을 위한 준비를 틈틈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회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성장세에 있다면 그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하락세라면 그 하락세를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성과를 회사의 30세 이전에 내서 새로운 국내 1위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항목입니다. 보시면은 본인의 목표나 계획을 이렇게 단계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 이런 점들을 잘 작성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적 네트워크와 약간 적응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정도에서 더 구체적이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면 여기에 혹시나 주어질지 모를 새로운 기회들을 위해서 틈틈이 준비를 하겠다. 사실은 그 틈틈이 준비를 하는 그것 자체가 계획이고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더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어떤 목표가 회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입사 전이시라서 물론 좀 어려운 건 있겠으나 본인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좀 더 뾰족하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거나 혹은 현재 내가 잘 모르고 있더라도 이러한 분야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기여하고 싶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항목 안에서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 어떤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입사 후 10년 항공 기술을 가진 땡땡땡땡의 핵심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항공 정비사 자격증은 물론 경력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저를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는 기술을 가짐으로써 땡땡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혼자 잘난 1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선배 후배 동기들과 지속적인 탐구와 기술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동료가 믿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물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력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후반부에 조금 욕심을 낸다면 과연 동료들도 믿고 고객도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요건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 고객과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런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지속적인 탐구와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더 실제적으로 궁금한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글로벌 유통인, 최근 고령화와 세계화 양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속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현재 2차 시험을 앞둔 농수산물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합리적인 가격, 좋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내수 시장을 다잡겠습니다. 네, 이는 건강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교에서 경험한 글로벌 마인드와 틈틈이 준비한 어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는 이 회사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뒤이어 진출하는 계열사가 더 편하게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사례 보셨으니까 여기서도 잘한 부분과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들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근데 이력서에는 있다라고 쓸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최종 합격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땀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점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글로벌 마인드와 어학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어학이 어느 부분이고 예를 들어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회사에서 그런 글로벌 사업에 관련이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 통과돼서 면접에 가시게 되더라도 면접관들이 어느 국가나 어떤 어학 실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은 미리 자기소개서 해결할 수 있게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냥 작성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원대한 꿈을 그냥 쭉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직급 체계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자. 두 번째, 해당 직무의 커리어 경로와 커리어 골, 최종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도 그 목표를 세우고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 직무에서 최종 골은 여기인데 그러려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점, 반드시 해야 되는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작성해 주신다면 더 체계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까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면 혹은 그 자격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어학 실력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분 없지만 내가 앞으로 쌓아가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그 계획과 목표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면 그거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크고
분명하고 좀 높은 목표 제시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지원하시든 경력으로 지원하시든지 간에 높은 목표와 좀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개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분명하고 높은 목표, 성장에 대한 열정을 강조해 주신다면 이 항목을 묻는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